네, 선생님들 저희 이 강의 그러니까 기출분석이랑 심화이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대부분 방학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전업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방학은 아니시죠. 그렇지만 6월에서 8월까지를 우리가 여름방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름방학에 어떠한 공부를 하면 좋은지 공부 전략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1월부터 5월 말까지는 우리가 상반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은 이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기본적인 뼈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심화이론 하면서 계속 살을 붙여 나가는 연습들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문을 통해서 사례들도 좀 가지고 오고 적용하는 것까지 연습했어요. 그러면 여름방학에는 어떤 것에 목적을 둬야 될까요? 이제 인출에 목적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인출을 좀 초점을 맞추고 선생님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우선순위를 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 우선순위. 내가 임용에 합격하기 위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순위라고 하면 기출문제로 출제된 개념들을 우리가 1순위로 잡으셔야 돼요. 기출문제로 계속 출제되고 있는 게 있죠. 선생님들 심화이론 보면서 보면 계속 똑같은 답이거나 아니면 똑같은 개념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출제한다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로 출제된 개념을 항상 제일 1순위로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한 70%를 할애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는 기출문제로 출제된 개념 위주로 계속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해왔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나중에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나 이제 기출문제로 출제된 개념은 다 알아. 앞에서 권시원 강사가 뭐 물어보면 대답도 잘해 라고 하면 얘에 대해서 약간 해이해지게 돼요. 나 이제 이거 아니까 이제 얘 말고 다른 걸 좀 더 해야지 내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얘는 별로 잘 안 보고요. 이제 2순위, 3순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출문제로 출제된 개념 권시원이 물어볼 때 되게 잘 대답했어. 그런데 혼자 다시 공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문제 새로운 거 봤을 때 적용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날 경우가 많아요. 실수가 여기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로 출제된 개념을 70%로 생각하시고 계속 이걸 기반으로 하셔야 돼요. 대신 이것만 해서 우리가 점수를 맞추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걸 기반으로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의 주변 개념들, 그러니까 기출문제로 어떤 A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럼 A와 관련해서 A- 또는 B 이런 개념들이 주변에 있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같이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로 출제된 개념을 70%로 공부한다면 여기서 조금 확장된 병렬 개념 아니면 상하이 개념들을 한 20%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외에 주요 개념들이 있어요. 가끔 제가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 이거 사실은 문제로는 안 나왔는데 이제 문제 나올 확률이 많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잘 암기해 두세요 하는 거 있죠. 그것을 10%로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니까 완전 중요한가 보다 하고 얘를 70% 보게 되면 얘가 안 나올 수도 사실 있는 거죠. 이건 저의 생각이지 출제자의 생각은 아닌 거예요. 제가 맞추면 정말 좋겠지만 일단 출제자들은 기출문제로 출제된 개념을 기반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비중을 가장 높게 하시고 얘 바탕으로 해서 점점 확장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공부 계획 세우실 때 요 비중으로 선생님들 공부 배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기출문제로 출제된 개념을 시간을 많이 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영리하게 선생님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는요 계속 풀어서 기출문제는 이제 보면 답을 바로바로 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푸셔야 되는데요. 저는 공부 개념부터 쭉 다 드렸죠.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혼자 공부하실 때는 한 10년치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제 심화 이론에서 다루어드린 이 문제들도 보지만 선생님들께서 각자 보실 때는 이제 10년치를 위주로 보셔야 좀 더 최근 경향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연도별 기출 분석을 할 때는 10년치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정답을 모두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출문제로 출제된 개념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분석해드릴 때 어떤 식으로 했나요? 아, 이거 문제의 답은 요건데 잠깐만 더 보고 갈게요 라는 말 많이 했었죠. 지문에서 나오는 개념들, 그리고 보기,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거 찾을 때 나오는 거, 그리고 작성 방법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소문항에서 나오는 다른 개념들도 같이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 풀 때는 필요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내용, 그리고 이 개념은 요거랑 연결할 수 있겠죠? 했던 그 개념들도 같이 분석을 해주셔야 기출문제를 살짝 피해가면서 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제된 개념의 병렬 관계, 상하이 관계에 있는 개념들 같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분석하는 것을 같이 해 주셔야 항상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들 학원에 오시는 선생님들 보시면 수요일, 목요일 저랑 와서 10시부터 이번에는 5시 반까지 했죠. 거기까지 공부했어요. 그 외에는 얼마나 공부하셨나요? 얼마나 공부하셨나요? 많이 하셨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자, 선생님들 들으시면 이제 인강이나 직강 같은 거에서 저랑 수업을 했어요. 아니면 이제 탑재된 콘텐츠를 봤어요. 그럼 오늘 공부 다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리고 인강, 직강 들었을 때 제가 얘기하는 말 들어보면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해 잘 안 될 때 뭔가 모르는 표정 지으면 제가 또 다시 설명해줘서 이해됐어요. 그런데 막상 혼자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죠.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실질적인 공부 시간이에요. 저랑 하는 건요, 선생님이 혼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혼자 책 보면 책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절하지 않은 것을 좀 메꿔주려고 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이 시간이 너무 상반기에 적었다 하시면 이제 늘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시간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분량이라는 건 사실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계획한 분량만큼 다 했는가? 그리고 내가 계획한 분량이 너무 적지는 않은가?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시간 말고 선생님들이 하루에 공부할 분량을 정해놓고 그 분량을 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강이랑 직강도 중요하지만 혼자만의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출하는 연습을 하자. 이제 인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이제 요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요 그림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고 발로 뱉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준비할 때 이제 저는 동생이랑 사니까 동생이 맨날 언니가 고시생 같아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저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 많이 인출해 드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선생님들은 원래 공부하던 것보다 더 양을 늘리시고 스스로 인출하는 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인출할 때는요, 이렇게 말로 인출하셔도 되고요, 손으로 쓰셔도 되고 타이핑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타이핑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이핑을 하면요, 타이핑할 때는 잘 써져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으로 직접 쓰는 거예요. 말로 한 건 그래도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타이핑으로 한 건 생각보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선생님들 인출하실 때는요, 타이핑보다는 손으로 쓰거나 말로 인출하는 거 많이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말로 인출하실 때도요,
핵심어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손으로 써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인출하는 이유가 손으로 쓰면 너무 길어져서 말로 많이 인출하시죠. 그래서 다 쓸 순 없으니까 그냥 핵심어 몇 개 정도는 손으로 써가면서 말로 살 붙여가는 그러한 연습을 하셔야 좀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인출하실 때는 항상 정확하게 인출하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건강장애 얘기할 때도 손해교육의 기준 얘기해봐라 수업 일수 얘기해보세요 했을 때 선생님들이 150일 했을 때 그렇게 외우지 말자 했죠. 왜? 학년도 150일. 그래서 정확하게 인출을 해야 나중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로 인출하거나 손으로 쓰는 인출뿐만 아니라 문제에 적용하는 것도 사실 인출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례와 연결시켜 보는 연습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 계속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뭐 변형 문제 풀거나 모의고사 참석하시죠? 그것도 다 사례와 연결하는 능력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출하실 때요, 논리 구조에 맞게 좀 인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좀 탄탄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임용에 답을 쓰는 거는 서술형이에요. 그리고 논술형도 있죠. 그래서 서술형, 논술형이라는 건 우리가 답을 하나만 딱 기입하는 게 아니라 뭔가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이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 구조에 맞게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출할 때도 논리 구조에 맞게 인출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름방학부터는 이제 논술 연습도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일단 크게 제가 잡아왔고요. 이것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름방학 동안 저는 어떤 수업을 할 건지 OT까지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번에는 수요일 강의랑 목요일 강의가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수요일에는 문제풀이반이에요. 문제풀이반은 기출 변형 문제들을 낼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아니면 기출 지문에서 조금만 변형해서 제가 문제를 낼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거 적용해보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건데요. 그때 이 수업의 목적과 특징을 보자면요. 일단 특수교육학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잘 구조하고 암기할 수 있게요. 매주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각 영역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할 거예요. 제가 기본 이론부터 지금 심화 이론까지 마인드맵을 계속 드렸죠. 그런데 기본 이론에서는 좀 더 자세한 마인드맵을 드렸고요. 심화 이론에서는 좀 더 많이 가지쳐진 걸 드렸어요. 이번에는 어떤 걸 드릴 거냐면 빈칸이 되어 있는 마인드맵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랑 마인드맵에 빈칸을 채워 가실 건데 먼저 선생님들이 채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채워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핵심어를 잘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카페에서 6월 벌써 시작했죠. 포스트잇 인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매주마다 제가 주제를 올려드려요. 그 주제에 맞춰서 포스트잇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내가 그 개념과 관련해서 암기하고 있는 거 다 적어서 인출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반도 개별 첨삭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 첨삭을 할 건데요. 직각 선생님들은 아침에 오셔서 문제 푸실 거예요. 그래서 그 풀자마자 제가 찍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받아서 바로 첨삭 그때 해드릴 거고요. 인강 선생님들은요. 와서 푸시는 거 아니니까 이제 그 주에 일요일까지 원래 심화 이론 했던 것처럼 일요일까지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 보는 거는 이제 답안 작성 방법을 연습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문제 의도에 따라서 잘 썼는가를 제가 볼 거예요. 제가 문제 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 제 의도에 맞게 잘 썼는가? 이제 그걸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 첨삭을 하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 풀자마자 그냥 제가 찍어가죠. 예전에는 선생님이 심화 이론 때는 그래도 답을 조금 확인을 하고 저한테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의 강력점을 같이 좀 찾아내고요. 제가 보완 방법까지 같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약점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번 강의에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요번 강의는요, 9시부터 6시까지 이루어지고요. 6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질의응답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은 선생님들 제가 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어요. 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먼저 보내주는 날. 그런데 아무도 보내주지 않았다? 그럼 저는 쿨하게 집에 갈 거예요. 저는 일찍 집에 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어떤 게 좋으세요? 질의응답을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헷갈렸던 개념, 사실 저는 여기 앞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저는 평균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죠. 그래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그냥 넘어갔던 부분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미리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직강 선생님들은 그날 물어보시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질의응답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릴 거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서로 어려웠던 부분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 못했는데 막상 질문을 들으니까 나 이거 대답하지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개념을 확장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특강이 하나 있어요. 논술 특강이 있어요. 유특이랑 초특 선생님을 대상으로 4주간 논술 특강을 할 거고요. 그래서 논술 작성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출들을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선생님 보시면 제 문제풀이방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오는데요. 저희는 6월 19일 수요일에 개강을 할 거고요. 일찍 시작해요. 9시부터 시작하고 6시 반까지 되어 있는데 6시까지가 기본 수업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6시부터 6시 반까지는 질의응답 시간 해서 선생님들께서 질문 있으실 때 제가 30분 동안 개념 설명해 드리고 선생님 질문에 답해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10주 동안 이루어지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요, 선생님 오셔서, 직강 선생님 오셔서 자체 시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변형 문제를 드리겠죠. 그것을 9시에 학원에 오셔서요, 문제풀이를 하실 거예요. 각자 먼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때 제가 문제 프린트물도 드릴 거지만 특수교육법과 특가점과 관련된 문제지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빈칸 채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얼마나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퀴즈 드릴 거고, 얘는 선생님들께서 각자 풀어보시고 답도 각자 찾아서 확인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응용 문제 제가 드리는 프린트물을 이제 11시 반까지 푸시고요. 1시까지 제가 점심시간 넉넉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이죠. 그래서 문제 어렵다 싶으시면 더 늦게까지 풀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 좀 일찍 풀었다 하면 개인 공부하시다가 이제 1시부터 6시까지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해설 강의에서는 아까 마인드맵 드린다 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 활용해서 간단하게 영역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영역의 개념을 확인하기보다는 문제 해설에 좀 더 초점이에요. 그래서 요건 매우 간단하게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답안 작성에서 제가 꼭 들어가야 되는 핵심어들이 있으면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거 같이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6시에서 6시 반까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해드린다 했어요. 그래서 인강 선생님은요, 강의 전날까지는 꼭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 전날까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맞춰서 질의응답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일정 보시면요, 10주 동안 있어요. 그래서 바빠요, 보면. 자, 1주에서는요, 개별화 교육 및 통합교육, 공학, 보완대책 의사소통 묶어서 같이 시험 볼 거고요. 다음 2주는 집단평가, 행동지원 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특수교육학 기본 개념들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별로 보는 거다. 그렇게 해서 10주에 딱 맞춰서 할 거고요. 요번에 보강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딱 맞춰서 해드릴 건데 조금 밀리게 되면 제가 양해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최대한 맞춰서 할 거지만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선생님들 보강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반의 특강으로 유초등 논술 특강이 있어요. 요거 직강 선생님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7월 8일 월요일부터 해요. 이제 월요일이 원래 교육학 시간으로 짜여 있거든요. 근데 유초등 선생님들은 교육학 안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2시부터 6시까지 잡아놨어요. 그래서 7월 8일 월요일부터 이제 2시부터 6시까지 직강으로 이루어지고요. 인강 선생님들도 인강으로 강의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이제 10년치의 교직 논술 기출을 분석하고 첨삭하는 거고요. 선생님들 요거는 직강 선생님, 인강 선생님 다 똑같아요. 매주 강의 전에 금요일 자정까지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논술을 첨삭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금요일 자정까지 꼭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첨삭 제출일도 써드렸어요. 너무 헷갈리실까봐. 그래서 미리 보내주고 듣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첫 주에는 미리 일단 보내긴 하실 거예요. 보내는 거 제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작성 방향 알려드리고 이제 15학년도부터 쭉 순서대로 볼 거고요. 마지막에 예상 문제 하나 드릴 거예요. 얘는 이날 오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저랑 같이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얘는 숙제로 나중에 받을 겁니다. 그래야 첨삭을 해드리니까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의가 있는 게 목요일에 강의는 연도별 기출 분석반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 분석을 이때까지는 영역별로 했어요. 근데 왜 연도별로도 해야 될까요? 자, 영역별로 하다 보면 선생님 제가 문제 풀다 보면 선생님도 그렇게 풀지 않나요? 아, 이거 무슨 영역이니까 이게 답일 확률이 높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 연도별로 우리가 진짜로 시험장에 가서 보는 건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영역부터 찾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연습해보기 위해서 연도별 기출분석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의 연도별 기출분석을 통해서요. 기출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볼 거고 그 다음에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시험 칠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좀 예측해보고 준비해가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 파악을 위해서 이제 모범 답안이랑 핵심 개념 인출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해볼 거고요. 이 시간에도 질의응답 시간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다 6시부터 6시 반까지는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도 저는 질문 받는 것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면서 질문 있다 체크해 놓으시고 저한테 보내주시거나 직강 선생님은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책을 제가 개정을 하고 새로 만들고 하긴 하지만 책도 계속 나오고 있죠. 강론서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최신 강론들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 문제들과 연결시켜서 최신 강론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을 다 읽는 건 아니고요. 기출 개념과 연결해서 이거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을 같이 정리해서 주요 개념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카페를 통해서 계속 인출 연습, 포스트잇 하는 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오답 노트라는 걸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영역별로 첨삭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첨삭은 따로 안 해드려요. 대신 오답 노트라는 걸 할 건데요. 제가 매주 한 3문제에서 4문제를 선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오답 노트지 다 하셔야 돼요. 오답 맞추시는 분들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문제에서 한 4문제
선정을 해서요. 요거를 오답 노트 형식으로 요렇게 정리해 보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 정리를 하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주 3문제에서 한 4문제 선정을 할 건데 얘는 답만 떨렁 보내는 거 아니고요. 이것과 관련된 개념들 다 정리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 목요일 수업 시작하는 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보시면 이것도 역시 9시부터 시작해요. 근데 기출분석반은요 9시부터 아예 수업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미리 연도별을 풀어 오셔야 돼요. 안 풀어오고 그냥 제 강의 들으면요 그냥 제가 또 다시 다 풀어드리는 그런 것이 되니까 미리 풀어오시고 9시부터 오전에는 중등 할 거고요. 오후에는 초등, 유특 이 순서대로 할 거고 문제를 푸실 때 이제 특강 말고 유초등은 특히 일반 유아, 일반 초등 있죠. 그 문제는 제가 다 뺄 거예요. 다 빼고 저는 특강만 가지고 다 할 거니까 선생님들 나 유특이다, 초특이다 해서 골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9시부터 오셔서 쭉 기출 분석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할 거고요. 6시부터 6시 반까지는 제 강의가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질문하는 거 바탕으로 진행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2015부터 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쉬는 타임 우리 한 주 쉬고 오긴 하지만 한 주 동안 하실 거 있죠? 2015는 꼭 다 풀어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10주 완성으로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6월에서 8월까지 강의를 안내해 드렸고요. 그래서 제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 강의만 들어서 공부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혼자 공부를 계속 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OT 마무리하도록 할게요.